네, 홍록의 레이저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허평안의 구국충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도발 협박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우리의 이유와 그 우리의 대책은 정말 뭔데 이때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허평안 장모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문제는 뭐 앞으로 1년 내내 해도 글쎄요, 이 3주째네 벌써? 예, 해야 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우선 우리 그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이 대단히 그 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전방 진지를 점령하고 또 학생이 설치하면서 네가 까불지 마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삐라를 뭐 또 삐라 뿌린다고 그러고 삐라 미리 샘플까지 보여주고 샘플까지 보여주고 문 대통령 뭐 예. 얼굴에 뭐 담배 예. 치신 것까지. 예, 이 남한 국민들 북한 국민 남한 국민 참 따지기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자, 이 남측 태도 봐가면서 근데 이제 그 북한 안 한다 했다가 또 갑자기 안 한다 했다가 이제 또 남쪽 태도 봐가면서 하겠다 그러고. 예, 그렇게 해요. 오늘 뭐 또 뭐 협박한다고 그래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거 자, 그래서 이거 계속해야 되는데 한번 따져 보시죠. 그 우선 사실은 그쪽에서 이제 그 북한이 그렇게 김여정이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나중에 만리연적 나오면서 야 그만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남한 대통령은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남한 대통령이 하지 말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지.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이양하려면 붙여주려면. 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직 그게 익숙치 않나 봅니다. 아유 다른 사람은 뭐 이름도 모르는데 뭐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이제 방송이니까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동안 항구하다가 뭐 이렇게 원점에서 시작하는 아리송한 얘기인데 도대체 저 장모님이 보시기엔 이북하고 그 다음에 남한에 무슨 이해관계가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에요. 아닌데. 네. 이게 뭐 북한이라는 저 집단은 원래 저런 사람들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럼요. 내가 이 얘기 네. 지난 70년간 네. 분단 이후로 보면 벌써 45년 해방과 동시에 분단된 거 아닙니까? 예. 75년간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 한 번도 예. 진실되게 우리를 대하거나 우리와 함께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예. 자기들이 정치적인 목적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강공을 놓기도 하고 때로는 웃음을 흘리면서 대화로 나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먼저 대화를 제의하기도 하고 이래 해와 도발을 하기도 하고 도발은 계속 해왔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눈에 안 보이니까 도발 안 하는 거지만 이미 간첩들 다 내려보내놓고 지금도 내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부 지령 내려서 우리 내부 그때그때 이렇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댓글 다는 것도 다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뿐인데 자들은 원래 저런 집단인데 야들을 다루는 태도가 두 걸로 나눠져 있다니까요. 첫째 한 부류는 자들은 원래 생각하지 저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주고 뭐 해도 자기들 이해관계에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딱 선을 끊고 북한하고 국제 유엔 제재에 동참을 해서 강력하게 제재 봉쇄해서 김정은 왕조 체제를 없애고 자유통일로 가야 된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을 하는 이런 생각까지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 싸워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갈등만 더 커졌고 점차 이렇게 객화되어 왔지 않냐. 이제 뭐 외세 특히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이렇게 잘 지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다가간 정권이 그 김대중 정권, 노무현, 또 문재인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특히 더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북한하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꼴을 당했단 말입니다. 네. 당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문재인 씨를 비롯해서 이 세력들은요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다시 해보겠다 그러는데 다시 해볼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볼턴이 요번에 어쨌든 자수전에서 그 당시 트럼프하고 문재인 씨 중간에서 연락 역할을 해가지고 만나게 해 이게 전부 이게 북한도 전혀 생각도 안 한 거고 트럼프도 전혀 안 한 건데 문재인이가 정의용이 보내가지고 또 김연철이 보내서 이 특사들 보내가지고 이리 놓으면 된다고 다 요번에 드러나 버렸단 말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게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나름대로 남북한 전쟁을 그 방지하기 위한 흔히 그 문재인 대통령 이 측에서 얘기하는 평화. 그렇다니까. 예. 그거는 그리 볼 수 있어요. 그리 했는데 그게 정말 이 땅에 이제 대결을 종식시키면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냐? 좋게 평가하지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한편 이미 우리 국가의 모든 기관 이런 데는 북한의 마수가 다 뻗쳐요. 그런 생각 속에 교묘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집단도 있고 거기에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의를 아무리 봐준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과거에 보면 그건 안 되는 건데 네가 자꾸 그렇게 해주는 거는 우리 국민을 불안해하게 하고 갈등이 오히려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에도 그 개성 연락선 폭발을 하고 막고 GP를 다시 점령하고 병력을 다시 집어넣고 삐라를 뿌리고 군사 도발을 서울 벌받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런 강도 높은 조치를 한순간에 막 해오니까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가 스탠스를 유지하고 이렇게 해왔더라면은 쟤들 원래 저런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대비를 잘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무장을 해제시키고 쟤들한테 잘해주면 된다. 그게 불안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다 이제 많은 국민들 하니까 자 이 시점에서 그럼 문재인 정권이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중에 두 가지인데 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겠다 하는 것은 또 역시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을 해서 끌어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거 북한이 요구하는 건 돈 달라는 겁니다. 돈. 거기다가 개성공단 그건 강강상 그거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미국은 어차피 유엔 제재에서 핵 포기 전에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니까. 너희들 왜 그 눈치 보고 안 하냐는 것이지. 그거라도 해주면 되는데 그 해줄 수가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간다는 것도 말이 그런 거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유엔 제재 미국하고 정책에 딱 맞춰서 제재에 동참해가지고 좋다. 지금부터는 원칙 대 원칙으로. 북한이 이래 놓으면 우리도 이래 한다. 딱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가면서 우리들 핵 포기시켜라.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 지원이나 협상이나 교류 없다. 하고 유엔 제재 동참해서 가는 길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다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이게 딜레마란 말이에요. 이게. 나는 지금부터라도 이 문재인 씨를 비롯해 이 정권에서 선을 분명히 꺼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는 그 의미에는 무조건적으로 또 대화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유엔 대북 제재 원칙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상을 해서 저렇게 노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그래 가야 되겠다. 이 노선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장군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뭐냐면은 평화를 계속 부르짖습니다. 평화가 거기서 평화가 오는 건데 뭐. 사실은 우리가 김정은의 그 북한의 그 핵무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핵무기를 이고 사는데 살면서 평화를 부르짖는다는 건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주면서 쉽게 해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에 이 협박을 받아가면서 남한의 돈을 뺏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근데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미국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FFVD 대도를 킬 수 없고 완벽한 핵 포기 검증을 하기 전까지는 제재 안 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 좌파들 문재인 씨 같이도 생각이 우리는 미국 때문에 핵을 못 가져니까 북한이라도 핵 갖는 게 북한의 핵 군사력에다가 우리 경제를 이게 묶으면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 민족을 넘볼 수 없는 나라, 까볼 수 없는 그런 될 수 있는데 왜 북한을 핵을 포기시켰느냐? 그거는 불문에 붙이고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제 질서에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지금 장모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핵무기를 뭐 연방제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엮어가지고 하나의 교합체가 돼가지고 어떤 주변 강대국과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건 이론상으로 맞을 수 있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남한을 과연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그거하고 바로 그거예요. 예, 그렇게 연합을 하겠느냐 이런 거하고 제가 얘기했죠.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자, 예. 그 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 국제 질서에서 거의 허용 안 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지금 핵 관련한 전략 여기에 벗어나는 행동을 더 하게 되면 그걸 무시하고 북한에 예를 들어 뭐 돈을 준다든지 뭐 물자를 준다든지 또는 제3국을 통해서 북한의 강문이나 석탄을 뭐 뒤에 설금이 수입해서 우리가 간접 도와주는 이런 행위를 이제 더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거 하면은 바로 우리가 세컨드를 보이고 들어온다니까 이제는. 그럼 우리가 먼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그렇게 해서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북한이 그걸 받아들으냐 하면은 북한이 그걸 안 받는다니까. 이번에 볼턴 그 핵으로에서 나왔잖아요. 예. 북한은 우리를 대화 상대로 생각 안 합니다. 예. 이용하는 거죠, 과정에서. 그래서 정작 우리가 연방제 개헌을 해서 야, 김정은 우리하고 이제 뭐 핵 입장 관계 없이 우리 가자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니까. 북한이 지금 중병에 걸려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되면은 그 입장이라는 것은 그 받아서 우리를 완벽하게 적과 통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받는다니까. 그걸 받았다가 자기들이 우리한테 도로 당할 것 같은 요소 이만큼은 지금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렇지. 근데 경제력으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 쪽에 당할 수가 있겠죠. 당연하죠. 핵무기 그게 무슨 소용이 됐습니까? 예, 구소로는 뭐 핵무기가 없으면 망했습니까? 예. 어? 우크라이나 같은 핵무기가 가장 강력한 낸데도 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는 북한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식의 평화 이걸 아무리 구애를 해도 그게 잘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안중이 없다는 얘기인데 안중이 없는 게 아니고 예. 성공할 수 없는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북한의 본질도 몰랐고 국제관계 질서도 적당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걸 안 된다는 걸 아마추어죠,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북한의 지금 말씀 잘 나왔습니다. 북한의 본질, 외교적인 본질. 남한은 안중에 일단은 남한이 서로 교접합이 안 되는 그런 상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북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섰던 거는 미국하고 그럼요. 딜입니까? 미국하고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관계는? 중국은 원래 뭐 그 중소 네. 덩거리 외교하면서 데리고 연결돼 있고 어쨌든 어릴 때면 중국 지원 받았고 중국하고 관계 단절 못 합니다. 또 중국이 용납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요. 중국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하고 덜렁한다? 중국이 그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은 전부 덩거리 외교인데 그래도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야 제재도 풀고 숨통을 틀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다고 해서 중국을 버리고 뭐 미국으로 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양쪽에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먹히던다고 저들이.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노무현 정권에서도 말이요, 뭐 신북방 정책 뭐 하면서 동북아 뭐 질서를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뭐 그러고 다니더라고. 나 속으로 웃었어요 그때도. 그때 보안사령관 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김사령관 참. 사단장부터 해서 쭉 밖에서 받고 그 말기에 그는 예. 정권 말기에 가서 잠깐 같이 있은 거지. 예. 그 전체 정권에서는 내가 야전에 있었어요. 있었고 그다음에 요번에 문재인 씨는 뭐 신남방 정책한다대 또 흉내를 이게요. 정말 국제관계를 이렇게 몰라서 그러는 건지 뭐 그나마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한테 이렇게 해서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 고육지체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후자라고 본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력만 낭비하고 우리 국내 내부 갈등만 정복시키는 겁니다. 적어도 국가 지도자라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수권 정당이라면 집권 세력들은요. 그 남북 관계 북한의 속성과 국제 질서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존할 수 있고 우리를 더 키울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머리 굴려서 적당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존할 거다 북한을 이 국제사회에 끌어내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거다 그 꿈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자, 요번에 어디 책에 제가 잠깐 책을 봤는데 요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이 뭐냐. 일단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아시아권하고 교류를 열심히 하면서 수출을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이제 아시아권보다는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으로만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권하고 많이 하면서 그다음 내수 진작을 해야지 그나마 우리가 경제적인 활로가 튀다 이런데 군사적인 건 몰라도 아니 경제적인 거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때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건데 뭐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참고로 뭐이죠?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안 되는 이유로 얘기해 줄까요? 예. 우선에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아시아권 이거는. 중국을 포함한. 지금 우리가요 무역 1조 시대 나라입니다. 예. 수출이 5천억 불이 넘는다고요. 예. 이 거대한 시장에서 벌어오는 우리 구조지 첨단으로 돼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 유유를 하다가 중국이 중국이 한 25% 정도 이제 됐는데 그나마 이 아시아권도요 우리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점차 좁아집니다. 왜냐면 얘들이 팍 성장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걔들이 첨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중저가 보면요 오히려 그거 들어가는 우리가 역으로 역수출이 된다니까. 이미 중국도 우리가 지금은 흑자를 좀 보지만 웬만한 거는 중국에 다 의존하잖아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뭐 멀리는 뛰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반미 탈미하겠다는 건데 그런 꼼수를 쓰는 거예요. 거대한 시장은 미국입니다. 미국. 그 중국마저도 미국에서 다 벌어오고 그걸 딱 봉쇄하니까 흔들흔들 하는데 우리가 그걸 버리고 뭐 아시아권 가서 도토리 키지게 하는데 그거 가서 우리가 뭐 생존을 번다? 내수를 어떻게 진작을 할 건데?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경제에 무식한 놈이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아니죠. 옆으로 돌아갔는데 그거는 뭐 그 정도로 하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이북에 북한이 미국이 어쨌든 구애를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구애를 하는데 앞으로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되면 너희들하고 뭐 절대 관계를 안 하겠다 그랬고 요번에 우리 남한을 위협할 때도 뭐 제가 군사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략자산 여기 한반도 다 정비하고 바로 전개시킵니다. 예, 정비하고 이렇게 돼서 쉽게 얘기해서 김정은이가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미국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북하고. 북한하고 네. 계속 줄다리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이 북한 핵만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핵 플러스 생항무기,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북한 2005 주민의 인권까지 지금 확실하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김일성 너희들 수령체제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쟤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처럼 뭐 적당하게 타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걸 완벽하게.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강조했잖아요. 폼페이오스가
너희들 핵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궁극적인 요구는 북한 핵 플러스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까지 확실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확실하겠다. 이건데 그걸 북한이 뭘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계속 줄다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괴물 같은 트럼프가 6.25 70주년 워싱턴에서 한미 무슨 뭐 그 행사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원래 있어요. 6.25 때, 한국 때 해요. 예, 그때 이제 처음으로 참석했답니다. 참석해서 한미 동맹이 견고하다. 한국에 저기 무슨 뭐 그 위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꼭 돕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아까 지금 말씀드린 폼페이오 장관의 어떤 메시지가 그 이유에 따라 나왔다 그래요. 자, 이런 미국하고 그럼 남한 이 현재 문재인 정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배척하고 예. 북한하고 하고 싶지만 예. 그게 안 된다는 한계를 이번에 빼지르게 느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도 스탠스 그동안에 취하는 거 보면은 미국하고의 전시 작전 통제권 정도는 가져왔으면 하는 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나 그 외에는 명백한 선을 끊는 일은 안 했어요. F-35도 우리가 사왔고, 공중 거비기도 사왔고, 블랙호크 정찰기도 사왔습니다. 이거는 국방 군사력은 한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미국이 하는 스탠스를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일은 못했어도 못했지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지난 hen충일 기념사하고 이번에 6.25 밤에 원래 뭐 도덕고행어전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기념사 내용을 내가 쭉 다 봤어요. 상당하게 변화를 가져왔어요. 과거에 언제 그런 hen충일 기념 행사에 그 참전 전사자들 이름도 불러가면서 예우를 하면서 그래 한 적이 있나요? 그 전에 6.16 hen충원에서 김원봉이를 국군에 뿌리라 그러고 말이에요. 훈장육 이랬다가 혼났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페이스로 우리 민족이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야가 그렇게 좁다고 이 친구들이. 근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는지 나는 쭉 봅니다. 늘 다른 유튜브에 내가 나갔을 때도 둘 중에 하나다. 결국 이 친구들이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가져올 수도 우리가 저항하고 싸워야 된다. 싸우는 목적이. 그럼에도 끝까지 반미 친북 친중으로 가면 반 대한민국 가는 행위를 할 때는 결연히 일어나서 지켜야 된다. 싸워 지켜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변화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막 댓글에 나를 욕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이 친구들도 그 본질을 느끼고 또 정권이 말기로 지금 가면서 한계를 느낀다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번에 국군날 그 저 6.25 행사도 참 국립현충원에서 했으면 좋았지만 거기서라도 하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6.25 전쟁 북한 남침이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이미 그 얘기 다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본질을 파악을 했고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도 미국의 힘에 그럼요. 미국의 힘이 아니고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현실을. 자기가 뭐 운전 때 그러면 뭐 현실 인식이라는 게 우양우한다는 겁니까? 당연하죠. 우양우라기보다 자기들은 우양우라고 생각 안 하죠. 거기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결국 가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것이고 결국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나. 근데 그렇다고 100% 우양우하는 건 아니지만 100% 자영자로 가는 노선은 저는 요번에 두 연설을 보면서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대미 관계도 자기들 절대로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파탄으로 가는 길 못합니다. 예, 뭐 나름대로 예리한 분석을 하셨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뀌고 있다. 이 지지자들이 들으면 상당히 그 충격적인 얘기 같은데. 그래서 자 보세요. 아마 이번에 개성공단을 폭파하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은 저런 소리 못 했을 거예요. 그걸 다 봤잖아요. 봤고 그런 얘기를 연설에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생각할 땐 우양우한다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대통령을 계속
속된 말로 해먹으려면은 해먹는 게 아니고 끝난 뒤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먹으려면은 그 미국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고 또 국내 그 시각을 보수 우파들의 저항, 시각 저항 이런 거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의식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당연하죠. 대개문 저것들요.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럴까요? 그럼요. 그 사람들 해먹을 때까지 열심히 해먹을 거 아닙니까? 또 다음 정권 창출해서 하려 하겠죠. 그 국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죠. 국민이 깨어나고 야당이 좀 야당다워지고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예. 깨어나자.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 예. 그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말씀. 마지막 얘기를 해달라고요? 예. 우리의 대책. 우리의 대책의 마지막. 예.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 이 건국 이거 정말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 산업화 정신 이거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 그동안의 기존의 정말 건국 세력들 6.25 전쟁에서 북한 공산 집단의 불법 남침에서 싸워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과 살아있는 그 참전 용사들 그리고 해외 참전국 그다음 참전 용사들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걸 표시를 했어요. 그걸 바탕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요. 그다음에 그 바탕 위에 우리 국론을 다시 결집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존중해야 합니다. 또 한미동맹 주한미군 연합사 체제 이거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한 바탕 위에 유엔 제재, 북한의 대북 제재하는 그 바탕 위에 북쪽에도 건전한 제의도 하고 회담도 시도를 하되 결코 구걸을 하거나 저자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북한의 어떤 공갈 해박이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때로는 메시지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하면서 저들을 딱 주도하면서 버릇을 들여서 주도하면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들도요 함부로 절대로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마디 이제 장군님의 생각을 덧붙이면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 국민이 자기 이기적이 되지 말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분명히 보고 거기에 자기 희생도 따라야 된다. 이 말씀 덧붙이고 싶죠? 거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참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요, 좌파적인 경제 정책을 하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거기다 코로나까지 덮쳐버린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천만의 말씀. 이미 수출이나 제조업이나 이 하는 거 다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다, 기업 두드려 잘 때 이미 끝났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덮치다 보니까, 이제 영세 상인들까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자칫하면 그냥 공짜로 나눠주고 언뜻 보면 있는 사람 거 빼들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는 이 정권이 하는 거 이게 맞다고 따라가는 순간에 진짜 못 사는 빈민으로 전락할 버릴 때 있단 말입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는 거는 그런 것까지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지금 어렵더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을 하고 국민소득 60불도 안 되는 최빈국에서 국민소득 3만 불 가까이 세계 10대 경제 이루는 바탕 이 정책이 옳다고 하는 정치인, 정당 이걸 지지해서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 가는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짜로 나눠주고 뭐 빼들어 준다 여기에 혹해가지고요. 계속 이 세력들 지지하고 따라가면 그게 끝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는 없는 겁니다. 사람도 힘들고 안보는요 위에서 하는 겁니다. 국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힘들고 당연히 더 지금 중산층도 힘듭니다. 아니 더 점차적에 못 사라진다니까요. 노태우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때만 해도 국민의 70%가 나는 중산층이었어요. 지금 우리 국민의 70%가 내가 죽겠어 저소득층이라고 답합니다. 문민정치 30년만 나라 이 꼴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공평이니 평등
국민 위주, 서민 위주 한다는 정책이 결국은 서민을 더 못 살게 만드는 정책이었다는 이게 깨어나라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 좀 생각해 봐야 될 얘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강주 같은 얘기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